공간 좌표입니다. 좌표 평면이 아니라 공간. X축, Y축, G축까지 이고 있는 이런 공간을 이야기해요. 공간에 대해서 그래서 좌표가 그냥 뭐 어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쪽이 이제 여기 화살표 있는데 플러스예요. 여기 플러스라고 생각해주고 반대는 다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개념. 근데 문제는 수선을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그릴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수선을 내릴 수도 있지. 그럼 여기에서 이 평면에 대해서 수선이 있는 거니까 이 평면에 있는 요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서 내가 이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그러면 이 X랑 Y 좌표는 남겠죠. X, Y 평면이니까 근데 C는 어때요? G 평면은 G는 없잖아, 맞지? 그러면 X, Y 평면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있는 이 0이라는 데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평면에 대해서 수선의 발이라고 하면 그 평면에 있는 요 성분만 남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만약 여기 XG 평면에 넣는다라고 하면은 X랑 G는 살고 Y는 없어지겠죠? Y가 0 되고 YG라고 하면 여기 뒤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X는 없어지고 BC만 남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수선의 발이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쪽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 그치? 이쪽으로도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죠? 맞아요? 그럼 X축에 있는 성분만 남잖아. Y 성분, G 성분이 날아간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A, 0,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즉 어떤 수선의 발이라고 할 때 A, B, C를 기준으로 우리가 평면 같은 경우에는 뭐 X, Y면 여기 있는 X, 0, 여기는 Y, 0, Y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축 또는 평면에 이름 붙은 애들의 성분만 남고 나머진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반대로 이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평면의 성분만 남기고 나머지만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있다면 C에서 마이너스 C가 되고, 맞아요? 여기 A, B, C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 XG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면 XG 평면이면 수선의 발인 XG는 그대로잖아. 여기도 그대로고, 맞지? 뭐만 바뀌어? Y 좌표만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거죠. YG 평면이면 여기에서 뒤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X평, 여기서 YG 평면에 수선의 발 내린 거에서 더 간다는 개념이에요. 그쵸? 수선의 발 내리고 더 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YG 성분은 그대로 있고 X 성분만 부호가 바뀐다 라고 봐주면 돼요. 즉 대칭인 거 기준으로는 우리가 이 성분은 살리고 다른 성분만 부호가 바뀐다 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만약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이 X축을 기준으로 얘가 온 만큼 더 가야 되잖아. 그럼 이 얘를 기준으로 X축 위에 있는 성분은 그대로고 다른 것만 바뀌겠죠. 그래서 X좌표는 그대로고 Y, G 좌표의 부호만 반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대칭인 거는 그 대칭 축만 낭비고 나머진 다 마이너스가 붙는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두 좌표, 그러니까 평면, 공간 위에서의 거리는 우리가 마치 직육면체에서 대각선 길이 구하는 거랑 동일해요. 얘 피타고라스 정리 한 번 쓰고 두 번 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직육면체에서의 거리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썼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로 어떤 좌표 A, B, C랑 D, E, F 있으면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G끼리 뺀 거의 제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피타고라스를 두 번 쓴 거다라고 이미 우리가 직육면체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이해가요? 그렇게 해석해주면 되겠다. 자, 이걸 바탕으로 먼저 개념을 좀 설명해보죠. 자, 388번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를 그렸는데 문제에서 B의 좌표, 여기 B의 좌표가 5라고 했어요. 자, 이때 꼭지점 C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의 좌표. 꼭지점 C랑 X축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C가 여기까지 가서 더 가달라는 거잖아. 그럼 뭐만 바뀐다는 거죠? 이 C'이라는 애는 C라는 애가 0, 마이너스 9, 뭐야? 얘가 뭔지 모르는데 여기가 0, 마이너스 9, B가 됐대. X축 대칭이라고 했는데 일단 C라는 거는 YZ 평면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잖아. 그러니까 얘만 날리고 나머지는 그대로가 있죠. 근데 X축에 대해서 대칭했으니까 얘 빼고 나머지의 부호만 바꾼 겁니다. 사실 얘는 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지금 Y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G 방향으로도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래서 A는 9, B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둘을 빼달라 했으니 14, 잠깐만. 네, 14가 됩니다. B에서 A 뺀 건가 했네. 이해가요? 대칭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쓰는지 봐달라는 이야기예요. 393번입니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0루트 2인 사각뿔이 있는데 좌표를 여기로 할게요. 0, 0,0을 B라고 하겠습니다. 10루트 2가 각변의 길이라서 여기가 10루트 2, 아니죠. 여기를 Y좌표만 있는 거예요. 0, 10루트 2, 0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 대각선에 교점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걸 거 아니야. 그치? 대각선의 교점이 여기 뒤에 있는 애는 10루트 이게 뒤로 간 거니까 X좌표예요. 마이너스 10루트 2, 10루트 2, 0이 돼서 여기 둘의 중점이라서 마이너스 5루트 2, 5루트 2, 0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10루트인데 여기는 다시 이때 1대1 대 루트 2가 10루트니까 여기는 10이 되고 여기가 10루트 2가 되잖아. 그쵸?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얘는 얼마가 돼요? 10이 되는 거 이해가요? 그럼 여기 좌표는 여기에서 위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5루트 2, 5루트 2, 1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이 P라고 하는 애가 지금 요 A', P', 여기랑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6이 됐대요. 자, 근데 원래 10이잖아? 10인데 6이 됐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4대 6, 맞죠? 2대 3이란 거죠. 여기가 2대 3이라고 따질 수 있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Q라고 하는 점도 있는데 이 Q'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8이래. 오케이? 8이래. 그러면은 지금 여기 길이에 대해서 어때요? 원래 이게 10이어야 되는데 8이면 여기 2잖아. 그러면은 4대 1이라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이 PQ의 길이 라는 걸 구하고 싶으면 이거 코사인 법칙 써도 되겠네. 나는 원래 좌표를 생각했는데 좌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지금 여기에서 원래 10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2만큼 5대 2로 올라간 거니까 여기 4만큼 올라간 거고 마이너스 5루트 2, 5루트 2잖아요. 그럼 여기가 2대 3이니까 2루트 2, 2루트 2 같겠죠. 그래서 여기 좌표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루트 2, 2루트 2, 4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다시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는 건데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건데 5루트 2, 5루트 2, 10만큼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가 4대 1이죠. 그러면은 4루트 2만큼 가고 4루트 2만큼 가고 8만큼 내려왔다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길이에 대해서 다시 좌표에 대해서 거리를 구하면 루트 뺀 거의 제곱 7루트 2의 제곱이라서 98 그리고 뺀 거의 제곱 4가 됩니다. 루트 104죠. 2 루트 2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여기가 6이면 여기 2라서 여기 길이가 원래 10루트인데 6루트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길이는 또 얼마예요? 8이라서 8루트 2겠죠. 그래요? 원래 10일 때 8이니까 10루트 2일 때 8루트 2잖아. 근데 여기 지금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거든? 그치? 그러면은 그냥 코사인 법칙 써도 된다는 거지.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얘가 더 이 문제에서는 짧게 되겠네. 당연히 우리가 너무 개수가 크니까 2루트 2 곱하기 x라고 개수만 잡고 3, 4, 60도로 계산해주면 오케이? 여기가 x라고 하면 9 더하기 16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곱하기 코사인 60도 해주면 13이 되겠네. 그래서 이게 x제곱이 13 x는 루트 13이고 곱해주면 2루트 26 이것도 괜찮을 수 있겠죠. 어차피 한 평면이라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평면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다룰 수 있으니까. 그래요? 기본적으로 공간에서의 좌표니까 좌표를 쓴 다음에 하는 거가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다라고 생각해요. 398번 보겠습니다. 선분의 길이의 최소라고 하는 표현인데 선분 길이의 최소는 이미 우리가 평면좌표에서 다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하자는 거거든. A란 애가 2,A-1,0 B란 애가 1, B-2, A 플러스 B 플러스 1에 대해서 그냥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제곱된 거죠. G끼리 뺀 거의 제곱. 얘에서 얘 빼면 플러스에 맞는데?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를 A 더하기 1과 빼기 B, A 더하기 1과 더하기 B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1 더하기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B 곱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B 곱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B제곱이 돼서 어떻게 돼요? 가운데가 지워지죠. 그럼 뭐만 남아? 루트 1 더하기 2의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B제곱이잖아. 얘의 최소 구해달래. 아니 뭐 2차 함수의 최소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0일 때 최소 루트 1 얘가 답이 되겠죠. 당연히 뭐 1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2차 함수처럼 취급하면 된다는 겁니다. 404번. 다 평면좌표에서 했던 것들을 답습하고 있어요. P라고 하는 애는 X축을 따라서 몇 초 t, 즉 1t, 0,0이고요. 얘는 10루트 3이야. 잠깐만. 1대 루트 3? 그럼 뭐야 여기? 2t. 맞지? 20인 거잖아. 그치? 근데 1대 2대 루트 3을 따라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B라는 애가 여기에서 2씩 움직이고 있대. 여기 길이가 2t가 되는 거래. 하지만 여기가 2t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t랑 t 루트 3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Q라고 하는 애는 10
루트 3에서 다시 0, x는 0이야. 그쵸? 10루트 3에서 t 루트 3만큼 빼고 있고 이 t씩 더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10루트 3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빼기 t 루트 3. 위로는 t만큼. 이 t라고 하는 게 비율 관계를 떠올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건 여기 길이의 선분의 최소. 그럼 다 t밖에 없잖아. 아, 또 2차 함수처럼 돼 있구나.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얘는 이게 루트 3으로 묶었을 때 제곱하면 3 곱하기 t-10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 이것도 t제곱이에요. 이해 가요? 그럼 얘의 최소가 되는 걸 찾아달래. 당연히 전개해서 2차 함수를 보면 되겠죠. 5t제곱 마이너스 20, 60t 플러스 300이래. 그러면 최소가 되는 지점은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t-6의 제곱 더하기 120인 얼마? t가 6초일 때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요? 자, 이어서 같은 저 거리에 있는 점 407번. A라는 애가 1,0,0이고 B라는 애가 1,1,1인데 XY 평면 위에 있대요. XY 평면 위에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치, C좌표가 0인 거죠. 맞아요. 근데 얘가 정삼각형이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같은데 그게 실제로 얼마여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랑 얘랑 같다는 건 사실 요거랑 요거가 같은 거잖아. y제곱과 y-1의 제곱 더하기 1이 같은 거니 전개하면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2가 돼서 y가 1 이렇게 됩니다. 그쵸? y가 1이면 얘 0 되고 1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x-1의 제곱도 뭐가 돼요?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가 2 또는 0이 된다. 최종적으로 좌표는 2,1,0이랑 0,1,0 이렇게 두 개로 잡을 수 있다. 자, 이어서 412번.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라는 개념. 우리가 제곱의 합의 최소를 물어봤다면 두 번째로 묻는 건 이거죠. 412번처럼. 자, 예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평면좌표 대칭이동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건데 뭐 1,1이라는 애가 있어요. 들렀다 온대. 이거 길이의 최소 어떻게 구해요? 맞아. 대칭이동. 왜냐면 우리가 선분 길이의 합은 못 더해요. 그러니까 루트 더하기 루트는 계산을 못 한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최소를 구하기로 해? 대칭이동하고 대칭이동에서 직선만 되면 요 점을 기준으로 만든 삼각형이 제일 짧다. 그리고 얘랑 얘는 같고 당연히 얘랑 얘도 같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아이디어를 공간에서도 쓸 수 있다.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문제에서 말을 합니다. A라는 애가 2,3,5라고 돼 있고 B라는 애가 3,2,5라는 구했어요. 이때 우리가 Y축, X축 들른다고 한다면 걔는 들르는 곳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다 라고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얘도 지금 A에서 X, Y를 지나 YG를 지나 Q까지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B까지 오는 거죠. 그럼 이 A라는 애를 뭐에 대해서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 뭐 기준으로 하면 밑이 XY니까 보통 꽈서 더 가는 거잖아. C만 바꿔달라는 거죠. 자, B라는 애는 YG에 대해서 바꿔줘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YG 사실 뒤 같은 면이잖아요. 그쵸? 와서 더 가주는 거잖아. X만 바꿔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둘 간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다. 루트 뺀 거의 제곱, 뺀 거의 제곱, 뺀 거의 제곱 해주면 루트 126이 되고 9로 묶어주면 14가 되겠다.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요? (417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417번 하고 잠깐 끊어가자. 여기 ABC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3,0,0,0, 0,3,0, 0,0,3. 자, 근데 정사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ABO에서 ABC로 가달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내가 원하는 거 여기 끼인 각을 원하는 거잖아. 그치? 끼인 각 세타를 알아야 되잖아. 여기 넓이는 쉽지. 요거 넓이는 뭐 그냥 2분의 9잖아요. 그쵸? 근데 끼인 각을 어떻게 구하냐 고민을 해요. 물론 수선의 발 해도 되거든? 해도 되는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 삼각형이 3루트 2, 3루트 2, 3루트 2잖아. 그치? 아, 이거 삼각형 ABC가 넓이가 너무 쉽지 않냐는 거야. 4분의 18 루트 3이잖아요. 2분의 9 루트 3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원래 이 노란색이 요 밑면으로 가는데도 세타가 필요하지. 즉 2분의 9 루트 3에서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2분의 9라고. 그럼 내가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걸 알아? 루트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ABO에서 저기로 우리가 정사용해도 똑같이 2분의 9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왔다 가면 되잖아. 물론 이게 내리고 다시 내려가면서 넓이는 줄겠지만 내가 의도했던 바가 그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수선의 발 수소 3수선 정리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접근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넓이를 구하는 게 더 쉽다면 넓이를 직접 구해서 계산하는 걸 선호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만 더 하고 쉴까요? 몇 개만 더 하죠. 자, 내분점이라는 개념이요. 내분점. 내분점 공식 기억해요? 내분점 공식. 2차원에서, 평면에서. 우리가 AB라고 하는 애가 x1, y1, x2, y2일 때 얘를 m대n으로 내분하는 점은 어떻게 구한다 했냐면 m 더하기 n 분의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계산해 준다 했어요. 오케이? 그럼 x좌표도 이렇게 y좌표도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맞아요? 이게 공간이라고 달라지진 않아. 왜냐면 어차피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성분이잖아. 그치?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직육면체 같은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이 비율 관계는 당연히 동일하게 성립하게 되고 어떤 AB라고 하는 애가 x1, y1, g1과 x2, y2, g2에 대해서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그냥 하나만 추가해 줄 뿐이죠.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m 더하기 n분의 mg2 더하기 mg1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저 내분점하고서 같이 배웠던 게 뭐였는지 기억해요? 중점과 무게중심이었습니다. 중점은 당연히 뭐예요? 무게중심은 뭐였어요? 똑같다. 오케이? 중점과 무게중심도 당연하게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중점은 그냥 x 이거 3개 있으니까 3까지 있는 걸로 볼게요. 무게중심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내분점이라는 것도 원래 1차원이 선분해서 가져왔던 비율관계잖아. 2차원에서도 똑같이 비율관계가 성립해서 쓸 수 있고 3차원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며,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가 더 있으니까 x1, x2, x3 3분의 점이 3개인 거잖아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니까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3분의 g1 더하기 g2 더하기 g3 이렇게 쓰는 게 달라질 리가 없다. 이렇게 달라질 리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써먹으면 되겠다. 자, 한번 써먹어 보죠. 422번. 자, 그림에서 다음과 같이 A, B, C를 줬어요. A가 4,0,0, B라는 애가 0,3,0, C라는 애가 여기 있네? 0,3,4. 여기 수선회로 올라간 거죠. 그쵸? 여기에서 문제에서 각 A, B, C의 각 B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어요. 근데 각 B가 뭐야? 이거 무슨 삼각형이니? 무슨 삼각형? 너무 당연하게도 직각삼각형이죠. 그쵸? 그럼 여기 길이가 심지어 얼마야? 얼마냐? 여기가 5고 여기가 4니까 뭐 그런 상태래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각의 이등분선은 어떻게 써먹는지 기억해요? 여기 각의 이등분선 45도 그었어. 그럼 여기 무슨 일이 벌어져요? 5대4 비율 관계가 됩니다. 오케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라고 하는 비율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는 모의고사에서도 앞으로도 꾸준히 나오는 거라서 3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라 기억은 해줘야 돼요. 물론 걔는 2차원이긴 하겠지만 기억은 해줘야 된다. 그럼 요 점, 얘랑 얘에 대해서 5대4 내분점이죠? 그래서 9분의 얘랑 얘를 5대4라서 얘랑 5를 곱하고 얘랑 4를 곱하면 얘랑 5를 곱하고 얘랑 4를 곱하면 얘랑 5를 곱하고 얘랑 4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다 더해달라는 이야기 같아요. 9분의 31, 41, 51 약분하면 3분의 17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요? (426번) A라는 애가 3,6,8 B라는 애가 A, B, C가 있는데 선분 A, B가 있는데 GX에 의해서 2대3으로 내분한대요. 이게 GX 평면이라는 말은 G랑 X는 있고 Y가 없다는 거야. 즉 얘를 알려준 거야. 얘랑 얘가 얘를 2대3으로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Y좌표만 2대3으로 내분하면 얘가 되겠죠. 5분의 2B 더하기 18 이게 0이라고 둬서 B가 마이너스 9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해가요? 자, 두 번째 Y축에 의해서
y축에 의해서 1대1로 내분한다는데 y축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그치, x랑 g만 0이라고 알려준 거죠. 근데 그게 1대1이래. 아, 그럼 얘랑 얘의 중점이네. 얘가 얘랑 얘의 중점이네. A는 마3이고 C는 마8이죠. 이해가요? A에서 B 빼고 6 더해달래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해가요? 자, 이어서 430번 보겠습니다. 마름모라고 하는 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이 평행사변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쵸?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라서 얘네들이 서로 다 평행한다 라고 할 수 있죠. 공간이니까 그냥 A, B, C, D라고는 하지만 이게 그냥 의미로 그릴게요. 순서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자, 뭘 알려줬냐면 먼저 길이랑 일종의 방향성을 알려줬어요. 뭐냐면 x가 4 바뀌어지고 y가 6 바뀌고 g가 1 바뀌었죠. g가 1 바뀌었죠. x가 4 바뀌었죠. y가 얼마 바뀌어야 돼요? 6 바뀌어야 돼요. a는 b 더하기 6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4, 6, 1이에요. 자,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 그치? 길이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4 달라졌죠? 6 달라졌죠? 여기 얼마큼 달라져야 돼요? 4, 6, 1. 즉 B가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4여야 돼요. 그럼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 그렇지? 이게 보통 그렇게 엄청 다르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이 일정한 건 맞는데,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숫자가 좀 지저분해질 때가 있어서 웬만하면 좀 규칙이 비슷해집니다. 알았죠? 자, 여기도 뭐예요? 4, 6, 1 차이 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A가 뭐야? 2 또는 4야. 내가 원하는 건 둘이 얼마큼 차이 나야 돼요? 두 개가 되네? 그래서 뭐예요? 뭘 하든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8. 이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방금 A는 B 더하기 6 하고서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다.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얘랑 똑같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A, B를 찾는 게 맞는데 그거나 이거나 맞죠?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죠. 두 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거 할게요. 435번. 한 면의 길이가, 모서리 길이가 12인 사각뿔이 있는데 B가 12,12,0이래요. 그럼 당연히 얘는 12만큼 왼쪽으로 하는 거니까 12,0,0이겠죠. 얘는 0, 12,0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게 DBC야. 그럼 얘는 뭐야? 모든 모서리 길이가 12라 했잖아. 그치? 그럼 얘랑 얘에 대해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면 1대1대 루트 2니까 그쵸? 다시 중점이니까 얘랑 얘의 중점이랑 6,6,0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12고 여기는 1대1대 루트 2에 의해서 12 루트 2에 6 루트 2잖아. 그럼 당연하게도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그럼 얘 좌표가 6,6,6 루트 2가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이 세 개의 무게중심이래. 당연히 뭐 하면 돼요? 다 더하고 나누기 3, 다 더하고 나누기 3, 다 더하고 나누기 3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요? 무게중심은 다 더하고 나누기 3. 일단 여기까지만 하죠. 구의 방정식.